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연 경제의 불안정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실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동주의자들, 정책을 선호하는 액티비스트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거시경제 처음으로 왔을 때를 한번 잘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거시경제 처음에 와서 지수에 대해서 배우고 무슨 지표에 대해서 배우고 이런 거 하고 난 다음에 총수요 총공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생각할 때쯤에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이라는 거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이 재화 서비스 시장, 노동 자원 시장, 자금 대부 시장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재화 서비스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게 되면 노동 자원에 대한 어떠한 그 변동이 생기게 되는 거죠. 수요나 공급이. 그래서 여기에서의 가격 변동이 다시 재화 서비스 시장에 연결이 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였죠. 그것을 우리가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 플러스 적응적 기대, 합리적 기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제발 좀 그냥 둬라. 그리고 경제가 안정적이다. 워낙에. 여러분들 수요 측면에서 소비하고 투자가 안정적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 안정적인 소비라고 주장을 했던 그 소비론은 어떤 겁니까? 평생소득가설이라든가 생애주기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했었죠. 자신의 소비가 결정이 되는 거는 자신의 평생소득이 있고 항상소득이라는 게 있고 일시소득이라는 게 항상소득에 의해서 이런 것들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었죠. 만약에 그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경제는 상당히 안정적인 거죠. 내부 수익률이란다. 우리가 그 투자의 어떠한 투자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자율에 대해서 민감하냐 민감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가 안정적이다 안정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수요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경제는 안정적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했던 그러한 사람 측면에서는 볼 때는 수요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겠냐 이거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정책을 너희들이 만들었어. 정책을 만들어서 정책이 시행이 돼.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이나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2, 3년 동안 지금 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자동조절 기능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건지 정책 때문에 되는 건지 사실 알 수도 없는 거고 이 사람들은 자동조절이 잘 되는 거니까 시차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자동조절로 잘 되고 있는데 회복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정책 때문에 경제가 더 불안정해질 수가 있다는 거야. 지금 살아나고 있는데 괜히 정책을 이상한 걸 해가지고 뒤늦게 뒷북치고 있는 그러한 정책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정책이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웬만하면 그냥 두세요. 단 한 가지만 잘 지킵시다. 통화량을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지금 계속 만들어 나가는 그렇게 유지하는 그러한 정책을 좀 해봅시다. 이러한 거죠. 예측을 사람들이 잘 할 수 있게 예측이 가능한 그러한 정책들로 가자는 거야. 예측이 가능한 정책으로. 예측이 불가능하게 사람들한테 놀리키지 말자.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통화준칙, 명목성장률 준칙, 물가수준 준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간단히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여러분들이 보기 별로 이렇게 썩 반갑지 않을 수도 있는 이 방정식. 그죠? 이거죠. 이걸 보면 통화량이죠. 통화량의 준칙을 갖자. 통화량을 어떻게 늘려가느냐. 우리는 기본적으로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이러한 경제 성장에 적합한 그 정도 수준의 통화량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려면 통화량이 일정한 룰을 갖고 일정한 룰만큼 증가해 가는 거예요. 통화 준칙이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은 이번에 지금 뭐 2%로 우리가 통화 준칙을 갖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 그렇다면 내년에도 2%일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됐으니까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되겠지? 이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알고 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혼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가는 것이 어떻게 갈 것이냐? 그것을 가는 것이 이러한 소득, 국민 생산의 규모,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명목소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지금 명목소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명목소득이 얼마만큼 증가되면 그거에 따라서 통화량을 늘려나가는 이러한 상황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죠. 없었구나. 그렇죠. 또는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이 어느 정도로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통화량을 유지하자예요. 지금 물가상승률을 2%로 유지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통화량을 매년 가자는 거죠.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을 만약에 2%를 넘어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존재를 하죠. 그죠? 거기에서 0.5% 만약에 0.5% 차이에서 만약에 유지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정책 성공이다. 어떤 것이 통화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정책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책을 성공한 그러한 케이스가 뉴질랜드라고 얘기를 하죠. 뉴질랜드. 얘네들은 물가 상승률 2% 유지가 정책 목표예요. 그래서 통화량을 2% 증가하는 것으로 물가 상승 2% 증가하는 것에 맞춰서 통화량을 조절을 한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너무나 과열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통화량을 좀 줄이겠죠. 너무나 침체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통화량을 조금 늘리겠죠. 이러한 형태로 지금 통화량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 기준을 물가 상승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게 하려고들 많이 노력을 해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것은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통화량도 사실은 명확하게 지금 그 규모를 명확하게 얼마 이렇게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지금 이 그 예금 상품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량의 변화를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죠. 목표를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어떤 겁니까? 물가라고 얘기한다면, 물가의 안정이라고 얘기한다면 최종 목표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통화정책의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하면 물가의 안정, 경제성장, 이런 거였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근데 우리는 지금 통화정책의 최종 목표를 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는 거예요. 중간 목표나 이렇게 담는 거죠. 이자율이고, 지금 뭐 통화량이고, 아니다. 그냥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통화량, 물가 상승률 이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겠다라고 갖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간 목표의 변화는 어떻게 되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2%를 달성한 이 뉴질랜드. 뉴질랜드 여러분들 갔다 온 사람들 있어요? 나 못 가봤어요. 호주는 가봤는데 뉴질랜드는 못 가봤어요. 근데 하여간 지금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뉴질랜드 가보게 되면 주로 뭐가 많나요? 뛰노는 사슴, 저 푸른 초원의 목장, 생산시설,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 국가에서 물가 상승을, 물가를 조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수입물가 조절만 잘하면 되죠. 수입물가 조절만 잘하게 되면 나머지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늘 안정적인 공급이야. 수출 물량만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 관리하기가 훨씬 더 좋은 여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는 되죠. 여기서는 지금 이 달성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쪽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준칙을 가지고 통화량의 어떠한 그 준칙을, 통화 정책에는 어떠한 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경제가 성장하면 경제가 성장하는 것만큼 지금 이것이 증가하면 증가하는 것만큼 지금 여기에서 통화량을 같이 변동을 시켜주면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지금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행동주의자들의 얘기들이에요. non-액티비스트들의 얘기들이죠. 반면에 이제 그 행동주의자들은 어떠한 얘기냐? 경제는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거죠. 선천적으로 경제는 불안정하게 태어난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수요가 불안정하다, 특히. 그래서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필수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그 시차의 문제가 있다고, 야, 시차의 문제 정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에게는 선행지수, 도행지수, 후행지수가 있지 않니? 선행지수를 보게 되면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할 수가 있고, 이러한 지수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뭐 정책을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시차 문제는 없어질 수도 있다. 그죠? 선행지수를 봤어요. 근데 너무 안 좋은 거야. 이제는 이거 정책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주장한 정책을 만약에 선제적으로 만들어 나가서 운영을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러한 문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지금 자동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러한 그 정책들이 있다. 자동적으로 시행이 되는 그러한 정책들이 있다. 어떻게? 우리가 만약에 실업률이 많이 늘어났다? 실업수당 그냥 나가잖아. 더 많이 나가잖아. 정부 지출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 아니냐. 만약에 그렇게 그 경기가 안 좋을 때 기초생활보장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더 늘어나게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그러한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 정책들이 있다 이거지. 그러한 정책들이 있다면 시차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냐? 지금 경기가 안 좋으면 바로 시행이 돼서 나가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어. 시차 문제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쪽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측 모델도 있다. 우리 예측을 잘 못한다고 예측 모델이 있어요. 시장 가격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현재의 경기 상황을 잘 판단을 해서 미래의 어떠한 경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액티비스트들, 행동주의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배경에 대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정리를 해서 과거에 몇 주 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놔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 총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정책에 관련돼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그리고 총수요, 총공급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